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달러화 약세를 유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역 상대국들에는 통화 가치를 높이라는 압력으로 작용해야 되는 건데요. 대만 달러가 한때 폭등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원화 환율도 덩달아 춤을 췄죠. 달러화가 구조적인 약세로 들어선 건 아닌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이 정말 춤을 췄는데요. 환율 자세히 분석해 보기 전에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금리. 네, 연준의 FOMC 결과 금리가 세 차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를 내리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문남중 의원님, 연준은 뭐 예상대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만 그 어떻게 설명을 했고 트럼프 파월 의장의 얘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해석하는 거는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매파적인 동결이다. 네. 무슨 뜻인가요? 우선 이제 트럼프의 정책 가운데 지금 현재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이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특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여건들을 놓고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금리 인하를 택하기보다는 금리 동결을 통해서 이제 향후 데이터의 방향성이 더 뚜렷해진다라고 하면 그때 정도 됐을 때 통화 정책의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부분들을 내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인식은 의외로 상당히 견조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3월 FMC 설명서에서 나왔던 그 기조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미국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현재 하드 데이터 자체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필요로 할 만큼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우선적으로 이제 5월 FMC에서는 금리 동결로 통화 정책을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에 달했지만 미 연준이 보기에는 그래도 미국 경제가 조금 견조한 속도로 확장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경제적 판단 아래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언제쯤 내릴까 하는 시장의 전망은 혹시 이번 연준 금리 유지로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예, 뭐 이미 시장은 뭐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고요.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다소 이제 매파적인 어떠한 얘기들, 특히 이제 물가와 고용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리스크가 상존한다라는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좀 시장이 좀 해석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이미 5월달은 이제 동결이 뭐 예상이 됐고 6월달도 사실은 이미 동결할 거라는 확률 자체가 이미 거의 70% 가까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70%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 FOMC 회의 이후에 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내게 보면 뭐 가장 저는 이제 주목이 됐던 단어가 기다리겠다라는 의미의 뭐 명확성이 확실시 될 때까지는 뭐 당분간 기다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금리를 안 내리겠다. 아니, 그러니까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영향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그거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연준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관세의 어떤 충격을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2분기가 좀 지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상호관세 정책이 90일 유예가 됐기 때문에 7월 9일 이후에 사실은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리스크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지표에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감안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야 7월, 늦으면 사실은 9월까지도 사실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에 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늦어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관세 영향이 뭐 통계로 좀 확인이 될 때까지 연준이 빨리 안 움직인다는 건데 그런 관세 영향이 실제로 외환 시장에 큰 지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초 어제죠. 대만 달러가 급등을 했고 덩달아 우리 원화 가치도 올랐는데 오늘은 좀 외환 시장이 좀 어떻습니까? 급등락에서 조금은 멈춘 듯한 분위기던데 좀 진정이 됐나요, 문남중 의원님? 올 FMC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는 뭐 진정됐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목전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방적으로 절상이 일어났던 그 방향성보다는 현재로서는 반대로 좀 절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졌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대만 달러와의 급등이었는데 이는 일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1분기 대만의 GDP가 예상보다 좀 잘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대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좀 절상 압력을 좀 보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미국에서 대만을 상대로 인위적인 환율 조정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관세 부과라는 형태로 지금 정책을 꺼내들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정책적인 압박을 하기 위한 그 절차까지는 아직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요? 아무래도 90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때서야 관세가 아닌 환율 부분을 두고 상대 교육국들을 상대로 압박을 좀 가하는 형태로 갈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최근 나타났던 외환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좀 일시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만 달러가 원래 보통 다른 나라 통화와 달리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았는데 지난주 최근에 급등한 거 대만 달러가 진짜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건 좋은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한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이제 급락을 한 셈인데 그렇게 영향을 바로 받게 되는 건 원래 아닌 거잖아요. 대만 달러의 우리 돈값이. 예, 뭐 대만 달러하고 원화하고는 사실은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들이고 또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만 달러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만 달러 환율을 저희가 이렇게 지켜보지 않은 관심이 상황들이고, 별로 안 가는 통화였는데. 실제로 지금 대만 달러 가치가 이제 급등한 게 40년 내 가장 그 높은 수로 큰 폭으로 절상이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었죠. 뭐 그러한 현상에서 이제 원화 환율 자체가 이제 반응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대만 달러 앞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 관세 협상 과정 속에서 미국이 이제 그 대만 달러의 어떤 강세 자체를 상당히 압박하고 또 그것을 대만 당국이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랄까요, 뭐 어떤 우려랄까요, 뭐 이러한 것 분위기가 사실은 전반적인 아시아 통화에 영향을 미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대만 달러만 사실은 이제 눈여겨 보는데 그 달러하고 이제 패그가 돼 있는 홍콩 달러 같은 경우도 홍콩 달러. 예, 그 홍콩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에 패그가 되기 때문에 밴드가 고정돼 있다 그런 얘기죠. 달러 가치. 7.75에서 7.85 홍콩 달러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홍콩 달러가 이 7.75 저점 수준까지 이제 급락을 한 상황들입니다. 근데 홍콩 달러가 강세가 된 거죠. 그래서 홍콩 당국이 급하게 또 외환시장 개입을 하면서 홍콩 달러 약세를 이제 유도를 했는데요. 이러한 어떠한 전반적인 아시아 통화의 강세라는 것이 그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러면 지금 이 협상 과정에서 환율 문제를 이슈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해석을 좀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과 계속 협상되는데 결국 환율 문제가 이슈화될 수도 있다. 그것이 결국 원화 환율에도 사실 강세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보더라도 사실 상호 관세 이제 관세를 사실 매기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대국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을 거는 관세 효과가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통화 절상을 같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현실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확인이 된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이 협상 과정 속에서 이 환율 문제는 어느 정도 비관세 장벽 측면에서 환율 문제가 어느 정도 이슈화되지 않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만 달러가 한때 급등할 때 그게 미국에서 대만 달러를 올리라 이런 압력이 있었을 거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대만 정부도 부인을 했고 문남중 의원께서도 아직 그런 건 없다고 그러는데 뭔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에 큰 얼개를 묻는 환율도 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정말로 달러 값을 자기 나라 돈 값을 더 떨어뜨리고 우리 대만 달러라든지 뭐 중국 위안화라든지 우리나라 원화라든지 일본 엔화라든지 이런 통화 가치는 좀 비싸게 만들어서 미국이 수출이 좀 더 기업들이 잘 되게 하는 정책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서 아직 100일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요. 예고보다 빨리 관세 부과를 한 표면적인 이유들보다는 그 저희를 놓고 본다고 하면 분명히 장기 금리를 낮추고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무역 적자를 줄여 나가는 그런 효과들을 좀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연말 정도 되면 그동안 이제 그 세제 지원했던 부분들을 연장하려고 하면 결국 이에 대한 재원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결국 채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예. 이런 선제적인 조건들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금리와 달러를 약세로 유도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내비쳐지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생각을 해볼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기타국들의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 해당되는 국가들이 달러를 가지고 가는 그 양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달러 수요가 줄게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미국의 이상이 좀 낮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이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이로 인한 재원 조달을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국가들의 이력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트럼프 이기 정부가 의도한 대로 그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당장은 신흥국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들의 절상을 유도하면서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적용되려고 하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미국의 수출 무역적을 줄이기 위한 이런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 상승 압박이 이론적으로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잘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언제인가 저희 플라자 협정이 언제입니까? 1985년이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그게 잘 통했지 않습니까? 엔화 가치라든지 독일 마르크 가치를 다 올려가지고 상당히 미국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뭐 제2 플라자 우려다 이런 게 나오는데 박성현 의원께서도 그런 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예, 뭐 지금 85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의 그 외환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프라자 합의 같은 게 가능할지가 사실은 조금 미지수인 부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85년 당시만 해도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는 정부 통제하에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폭적인 뭐 절상 자체가 가능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반면에 지금 뭐 최근에 뭐 금방 말해서 대만 달러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뭐 달러 가치가 갑자기 뭐 이틀 동안만 10%가 만약 절하가 됐다라고 하면 셀 US 현상이 아마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자국이 빠져나오는 거죠. 미국 자산을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파는 거. 예, 파는 이러한 현상들이 뭐 급격하게 나온다면 미국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사실 제2의 프라자 합의와 같은 거를 하기는 사실은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는 저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뭐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뭐 제2의 프라자 합의 또 이제 마거라고 합의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미국이 정말 어떤 대폭적인 달러 약세를 원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그거는 또 다른 목적은 뭐예요? 사실 국채 시장의 안정,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의 해외 투자자의 어떤 매수 여력을 사실은 좀 키우는 쪽으로 사실은 그 마로라고 합의라든지 환율 절상을 사실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뭐 상대국 통화의 어떤 절상을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대안적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뭐 우리가 미국 국채를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매수하겠다라는 쪽으로 사실은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지금 마로라고 합의의 또 하나의 얘기는 뭐 많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제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를 발행해서 기존 채권을 수합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미인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어느 부분에서 환율 대신에 선택지가 사실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뭐 자연스럽게 좀 달러는 약세가 되긴 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사실은 셀 US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엄청난 달러 약세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그러한 압박 속에서
오히려 조금 국채 매수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유도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또 원화가 절상이 되고 대만 달러가 절상이 되게 되면은 뭐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달러 매수 개입을 사실은 해야 될 거고요. 예. 그 매수된 달러 자금은 그러면 또 어디로 가겠냐? 미국 국채로 다양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달러 리사이클 현상으로 해서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됐을 때 그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환류 들어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달러 약세 어떤 급격한 약세보다는 어떻게든 간에 지금 미국의 그 국채 매수 여력 이런 것들을 좀 키우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관련해서 오늘 하나 좀 주목할 뉴스 자체가 백악관에서 이제 국부 펀드를 만든다라고 이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국부 펀드를 백악관에서 만든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국부 펀드 이제 뭐 우리가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네. 뭐 노르웨이 이제 국부 펀드가 있었는데 그러한 국부 펀드를 만든다. 관세의 어떤 수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라는 얘기 자체는 뭐 빚도 많은 나라가 재정 적자도 엄청난 나라가 뭐 국부 펀드를 만들 여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관세 수입으로 이제 관세 수입으로? 뭐그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련하는데 그러면 그 국부 펀드가 살 수 있는 거는 뭐겠느냐라고 하면 말씀드리는 미국의 국채라든지 예. 또 미국의 어떤 주식과 관련된 미국 자산 쪽으로 매수가 사실은 갈 수 있도록 어떤 유도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정책 자체는 어찌 보면은 사실은 이 재정 수지 적자, 국채 안정 쪽에 모든 것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라라고 합의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휴양지 이름입니다. 마라라고 거기에다가 주요 교육 상대국을 불러서 뭔가 환율 압박을 하고 아주 이자가 거의 없는 국채를 좀 사도록 압박을 넣는다. 뭐 이런 게 이제 마라라고 합의라고 이제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100년짜리 뭐 무이자 국채 발행을 해서 미국이 이제 빚이 워낙 많으니까 빚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런 설이 좀 있었습니다만 혹시 김남중 의원님 이거 가능성이 있을까요?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를 사라 압력을 넣는다. 이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까 이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밀어붙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네. 마르라고 협정 자체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달러 그리고 10년 이하의 채권들을 말씀해 주시는 100년 이상 되는 네. 초장기물로 교체를 하려고 하면서 예.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는 수익률 급등을 제한시키고 또 나가는 비용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게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게 네.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성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관세 부과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게 된다라고 하면 제 두 번째로 이제 꺼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얘기해드린 것처럼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 아마 그 시점이 되면 거론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이후에는 환율 전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그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네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늘 환율 할 때 우리는 중국 위안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위안 환율을 주목을 하는데 중국이 이제 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나 지급 준비를 인하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중국 위안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중국 지금 생각은 어떤 건가요, 지금? 예, 뭐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 부분들인데, 예. 근데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사실 뭐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고 있고, 뭐 20인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지만 오히려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분위기하고도 사실은 뭡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일단은 좀 미국을 좀 기피하고 좀 다른 나라, 특히 이제 경기 부양 쪽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 쪽에서의 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통화 가치가 조금 상승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조금 소폭 사실은 그 위안화가 약세가 되긴 했지만 상당히 좀 제한적인 수준이었고요. 근데 더구나 이제 또 다른 굵직한 뉴스 자체가 뭐 합의를 저희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미중 간에 이제 이번 주말에 뭐 관세 협상을 물꼬를 이제 트기 시작을 했다라는 스위스에서 한다는 거죠. 예, 지금? 뭐 네. 이러한 소식이 오히려는 조금 관세 리스크 자체가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심정 때문에 사실은 위안화가 조금 강세 쪽에 좀 모습,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위안화가 지금은 뭐 강세를 좀 보이겠습니다만은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약세로 돌아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위안화가 조금 미국의 뜻대로라면 다른 나라가 좀 돈값을 올리기를 위안화 가치를 올리기를 원할 텐데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듯하거나 올리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상당히 신경질을 좀 낼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중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의 의도대로 다
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상호간세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막판 G2가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지금은 그 과정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노이즈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준율 인하는 예. 이제 이번 달 20일 날 중국의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 인하까지 예. 염두에 둘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중국의 내수 부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겠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부분 플러스에다가 예.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의 그 갈등 상황들이 장기화될 경우 여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예.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보여준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달러화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외환 시장의 변화가 기업이라든지 우리 증시에도 외국인들의 물꼬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큰 얼개 4가지 의제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만 달러가 뛸 때 미국이 뭐 대만에 대해서 달러 상승 압력을 넣은 게 아니다라고 대만 정부가 부인을 했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환율 의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이건?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대만도 사실은 환율 의제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대만도? 예, 뭐 대만도 뭐 아무래도 미국의 상당한 무역 흑자국이죠. 그러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적자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 문제를 이슈화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뭐 그러한 맥락에서 아까 뭐 대만에 대한 어떤 절상 압력, 뭐 그것도 대만이 그걸 용인한다라는 어떤 또 뉴스까지 뭐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예. 나온 상황들인데 결국 우리 입장에서도 이 환율 절상에 대한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로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저희가 인위적으로 뭐 원달러 환율을 뭐 갑자기 급격히 절상시킬 뭐 수단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부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격하게 절상되기는 쉽지는 않지만 시장의 분위기라는 부분 또 이제 원화 환율 자체가 이제 절상이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환차익만으로도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화 환율의 어떤 절상 흐름 자체가 좀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걸 명시적으로 이제 뭐 너희는 절상을 하라고 이렇게 뭐 협정문에 쓰지는 않긴 하겠지만 우리가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뭐 분명 이것이 타결이 된다라는 소식 자체는 기본적으로 조금 그 워낙 강세 요인으로. 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 사례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내일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관세 협상을 타결할 수 발표가 나올 거다라는 그게 영국입니까? 미국이 첫 번째 나라와 합의를 할 거라는 나라가 영국입니까? 영국으로 지금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 예.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호주 달러, 영국 파운드 가치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파운드 가치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완화가 되면서 뭐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의미로 사실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아마 만약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워낙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타결이 되면 원화 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떨어질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건데 늘 이럴 때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건가요? 환율 보고서가 주목이 되는데 보통 1년에 2번 발표한다는데 네. 우리 발표가 지금 뭐 임박했나요? 어떤 건가요, 이거는? 6월 정도면 아마 상반기 환율 보고서가 발표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환율 조작과 관련된 지정국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크게 변화는 없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미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하는 카드들 중에 하나야. 이 환율이란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어차피 지금의 원달러 환율 수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예. 비상경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한국 정부가 원화의 절상을 유도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정부 역시 압박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실제로 액션으로 취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통화 정책을 전망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 한국 경제 체력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제 전망이 체력이. 안 좋다. 네. 올해 1분기 GDP 속보치 역시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고요.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원화 강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반 정도 움직일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우리 경제 상황이 워낙 좀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서 만약에 한국의 분기 GDP가 개선되는 양상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그때서는 이제 1,300원대 원달러 환율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 전망을 해주셨는데 우리 환율 전망할 때 한미 간의 어떤 관세 협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 우리 경제 체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돈값이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돈값이 강해지기는 좀 쉽지 않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 박상현 의원님 어떻게 환율 전망을 하고 조금 연말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길게 보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저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 국내 펀더멘탈만 보게 되면 사실은 1,300원대 안착이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뭐 지금 말씀드렸던 관세 협상의 어떤 지척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국내 경기와 관련돼서 좀 호재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유가 급락입니다. 유가. 예, 네. 유가가 지금 한 57불, 58불 때까지 6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우리는 100%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더 하향 안정이 된다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폭을 더 늘리는 또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6월 초 여하튼 대선이 조기 대선이 열려서 신정부가 바로 이제 출범을 하고 나면은 아마 대규모 부양책이 사실은 이제 추진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추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13조로 이제 1차는 통과했지만 2, 3차는 거의 한뭐 2, 30조의 또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경기가 3분기, 4분기에 조금은 좀 반등할 수 있는 힘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어서 1,300원대, 그러니까 1,300원 중후반대 환율 수준이 조기에 조금은 안착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 참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두 분의 전망치가 뭐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목표치가 조금 예상치가 좀 다르지만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이 대만 달러가 급등을 하니까 외환시장에서 대만의 우리 삼성전자보다 더 대만에서는 비중이 큰 TSMC 주가가 급락을 하던데 그만큼 환율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겁니까? 큰 기업들, TSMC라든지 우리 기업들도? 네, 뭐 이 환율의 흐름들이 일정 기간을 두고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처럼 단기간에 그렇게 급등락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해지하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부담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방향성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TSMC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기존보다는 추정치보다는 좀 줄어들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덩달아서 춤추고 있는 외환 시장 동향 분석, 그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